안녕하세요. 아범입니다. 오늘 나이트메어는 교도소에서 직접 수감 생활을 겪었던 한 남성의 증언으로 시작됩니다. 그는 잘못된 선택 끝에 철창 안으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인간이 얼마나 쉽게 추락하는지를 똑똑히 보았다고 했어요. 이 기록은 범죄를 절대로 미화하지 않으며 교도소라는 공간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왜 다시는 발을 들여서는 안 되는지를 알리려는 것입니다. 이제 차갑고 음습한 현실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민호는 마이크 앞에 앉아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지만 그는 숨을 고른 뒤 차분히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교도소에 다녀왔습니다. 단순한 고백이었지만 순간 공기를 무겁게 만들었어요. 사람들은 교도소라는 말만 들어도 본능적으로 거리를 두죠. 그러나 민호는 비난을 피하지 않고 사실을 전하겠다고 했어요. 그는 철창 안에서 인간이 얼마나 쉽게 추락하는지를 직접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 기억은 평생 지워지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같은 길을 걷지 않겠다고 다짐했죠. 민호의 과거는 흔히 어두운 세계라 불렸습니다. 조직에 속한 그는 힘과 폭력이 법을 대신하는 곳에서 매일을 버텼어요. 그러나 한순간의 선택이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흔들었죠. 결국 그는 법정에서 선고를 받고 전라도의 교도소로 이송되었습니다. 철문이 닫히는 소리는 등골을 차갑게 스치며 모든 희망을 잘라냈어요. 그는 기죽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공포가 먼저 엄습했죠. 그 순간부터 그는 생존만을 목표로 하루를 이어가야 했습니다. 교도소라는 낯선 세계는 새로운 시작이었죠. 그가 처음 배정된 곳은 강력범 전용 방이었습니다. 살인과 강도, 방화 같은 중범죄자가 모여 있었어요. 대중은 드라마 속 교도소를 과장이라 여기지만 현실은 달랐죠. 민호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그 기억은 평생 지워지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같은 길을 걷지 않겠다고 다짐했죠. 민호의 과거는 흔히 어두운 세계라 불렸습니다. 조직에 속한 그는 힘과 폭력이 법을 대신하는 곳에서 매일을 버텼어요. 그러나 한순간의 선택이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흔들었죠. 결국 그는 법정에서 선고를 받고 전라도의 교도소로 이송되었습니다. 철문이 닫히는 소리는 등골을 차갑게 스치며 모든 희망을 잘라냈어요. 그는 기죽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공포가 먼저 엄습했죠. 그 순간부터 그는 생존만을 목표로 하루를 이어가야 했습니다. 교도소라는 낯선 세계는 새로운 시작이었죠. 그가 처음 배정된 곳은 강력범 전용 방이었습니다. 살인과 강도, 방화 같은 중범죄자가 모여 있었어요. 대중은 드라마 속 교도소를 과장이라 여기지만 현실은 달랐죠. 민호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그곳에서 민호는 악명 높은 인물을 만났습니다. 2012년 사회를 뒤흔든 살인미수 사건의 범인이었어요. 두 사람은 좁은 독방을 일주일 동안 함께 써야 했죠. 첫날은 말없이 서로의 기척만 살피며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범인은 곧 형님지라 부르며 말을 걸었어요. 민호는 침묵으로 일관하며 선을 지켰죠. 그는 상대의 과거를 이미 알고 있었기에 엮이지 않으려 했습니다. 작은 대답조차 위험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교도소에서의 침묵은 가장 안전한 방패였던 것이죠. 교도소는 완전한 고립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수감자들이 몰래 보내는 음식과 쪽지가 작은 위안이 되었어요. 그러나 그 범인은 달랐습니다. 계란 한 판을 노른자 하나 남기지 않고 단숨에 삼켰죠. 그 광경은 인간이 아니라 괴물을 보는 듯 했다고 했습니다. 민호는 온몸이 굳으며 섬뜩한 공포를 느꼈어요. 상식이 통하지 않는 세계라는 사실을 실감했죠. 그날의 기억은 지금도 지워지지 않고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그곳에서는 무엇도 정상일 수 없었죠.
며칠 뒤 재판날이 다가왔습니다. 민호는 1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았어요. 반면 같은 방의 범인은 사형을 구형받았죠. 대기실에서 그 사실을 들은 순간 그는 숨이 막혔다고 했습니다. 사형을 듣고도 무덤덤한 얼굴은 소름 끼치게 서늘했어요. 인간의 감정이 사라진 듯한 표정은 더 큰 공포였죠. 다시 그와 독방을 써야 한다는 사실은 절망이었습니다. 그 절망은 곧 현실로 다가와 민호를 짓눌렀어요. 교도소의 공포는 상상이 아니라 눈앞의 실체였죠. 그날 밤 두려움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식사 후 식기를 내보내던 중 젓가락 하나가 사라졌어요. 범인은 그것을 손에 쥐고 미묘한 웃음을 지었죠. 교도소의 플라스틱 젓가락은 쉽게 흉기로 변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자야 하는데 내가 잘 수 있겠느냐? 그 말은 잠들지 말라는 협박이었어요. 민호는 온몸이 얼어붙은 채 꼼짝할 수 없었죠. 젓가락 하나가 목숨을 위협하는 도구가 된 현실이었습니다. 불안은 끝내 사라지지 않았죠. 민호는 결국 문을 두드리며 교도관을 불렀습니다. 제발 다른 방으로 옮겨달라며 간청했어요. 교도관은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죠. 그러나 창백한 얼굴과 떨리는 목소리는 진심이었습니다. 결국 문이 열리고 그는 사무실로 불려갔다고 했어요. 커피 한 잔이 주어지자 겨우 호흡을 고를 수 있었죠. 잠시 숨을 고른 그는 자신이 살아남았음을 실감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은 쉽게 가시지 않았어요. 그날의 기억은 계속 그림자처럼 따라붙었죠. 민호는 교도관에게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사형을 받았습니다. 라며 떨렸어요. 저는 두렵습니다. 무슨 일을 꾸밀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했죠. 교도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여기는 교도소입니다. 누구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라는 답이었어요. 그 말은 교도소의 본질을 보여주는 경고였죠. 벽과 철창이 무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이 괴물로 변의 곁에 서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진짜 공포는 매일 곁에서 숨쉬고 있었던 거였죠. 민호는 사형을 구형받은 자와 다시 방을 함께 쓰게 되었습니다. 교도소의 문이 닫히는 순간 그 사실이 피부로 다가왔어요. 그는 침묵했지만 눈길은 끊임없이 움직였죠. 범인은 젓가락을 손에 쥔 채 다시 잠을 청하려는 기척을 보였습니다. 민호는 그 손동작 하나에도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고 했어요. 어둠 속에서 작은 소리조차 칼날처럼 예민했죠. 그 밤은 긴장으로 가득 차 잠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눈빛은 괴물보다 더한 공포를 품고 있었어요. 그 사실을 그는 뼈저리게 느꼈다고 했죠. 민호는 결국 비상벨을 누르기로 했습니다. 교도관의 발소리가 다가오는 동안 그의 손은 떨렸어요. 문이 열리자 그는 숨이 막힌 듯 외쳤죠. 그가 젓가락을 들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잘 수가 없습니다. 교도관은 처음에는 놀란 기색을 숨겼어요. 그러나 눈앞의 긴장은 곧바로 전해졌죠. 민호는 사무실로 옮겨지며 겨우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커피 한 모금이 간신히 맥을 이어주었어요. 그는 살아있다는 사실 하나로 안도했죠. 하지만 두려움은 여전히 옆에 서 있었습니다. 민호는 다시 생활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공포는 조금 잦아들었지만 여전히 그림자처럼 따라왔어요. 그는 교도소가 단순한 수용소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죠. 범죄의 무게보다 인간의 심리가 더 무섭게 작용했습니다. 누군가는 모범수처럼 보이지만 내면은 위험했어요. 누군가는 고요했지만 작은 틈에서 폭발하곤 했죠. 민호는 매 순간 경계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침묵은 생존의 무기였어요.
눈빛은 언제나 벽처럼 세워야 한다고 다짐했죠. 교도소의 일상은 반복되는 듯 보이지만 결코 같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변수와 위협이 숨어 있었어요. 작은 시비 하나가 집단을 흔들기도 했죠. 민호는 관찰을 통해 위험을 미리 감지하려 했습니다. 그에게는 살아남는 것이 전부였어요. 희망이나 계획은 사치였죠. 철창 안에서 의미 있는 것은 단 하루를 버티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쌓여 시간의 감각이 무뎌졌어요. 그 안에서 사람들은 조금씩 달라졌죠. 어느 날 그는 사형수와 함께 운동장에 나갔습니다. 철문이 열리자 그 사형수는 곧장 뛰기 시작했어요. 숨이 가빠도 그는 멈추지 않았죠. 민호는 그 광경이 낯설고 두렵게 느껴졌습니다. 그 사형수는 언젠가 자유를 꿈꾸고 있다고 했어요. 밖에 나가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라며 무겁게 말했죠. 그러나 그 말은 희망이 아닌 복수의 맹세였어요. 민호는 섬뜩함에 몸을 떨었습니다. 그 순간 교도소의 공포가 새롭게 다가왔다고 했죠. 그 사형수는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았습니다. 원래는 무기수로 25년을 복역했다고 했어요. 그러나 가석방으로 풀려난 지 일주일 만에 다시 잡혔다고 했죠. 그는 친형을 죽였고 형수를 찾아가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민호는 숨이 막혔지만 귀를 기울였어요. 사형수의 눈빛은 평온했으나 내면은 다르다고 느꼈죠. 그는 적울하다라는 말을 되뇌었습니다. 민호는 인간의 마음속 어둠이 이렇게 짙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공포였죠. 사형수의 고백은 이어졌습니다. 그는 형수와 할머니를 살해하고 샤워까지 했어요. 그리고 조카를 죽이지 못한 것이 억울하다고 했죠. 민호는 등골이 서늘해지며 말문을 잃었습니다. 인간의 가장 깊은 어둠은 바로 눈앞에 있었어요. 그 눈빛은 단단히 굳어 있었고 숨소리조차 무겁게 울렸죠. 민호는 같은 공간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끔찍했습니다. 사형수는 건강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말했어요. 그것은 언젠가 복수를 이루기 위한 집착이었죠. 운동장은 차갑게 얼어붙은 무대 같았습니다. 민호는 점점 교도소의 냄새에 익숙해졌습니다. 여름이 되면 마약 사범들의 땀에서 쓰레기 냄새가 났어요. 약물이 배출되며 남긴 흔적이라 했죠. 그는 그 냄새가 인간의 부패를 상징한다고 느꼈습니다. 교도소는 단순히 철창의 집합이 아니었어요. 매 순간 몸과 정신을 동시에 잠식하는 공간이었죠. 민호는 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감각을 곤두세웠습니다. 사소한 움직임도 경계해야 했어요. 냄새조차 생존의 신호가 되는 곳이었죠. 교도소에는 어린 수감자도 있었습니다. 민호는 그중 한 명을 잊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 아이는 20살에 불과했고 공범과 함께 들어왔다고 했죠. 그는 방화로 가족을 잃게 만든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그러나 시작은 협박이었다고 했어요. 선배가 할머니를 해치겠다고 위협했죠. 결국 아이는 눈물을 흘리며 명령을 따랐습니다. 민호는 그 사연이 너무 가여웠다고 했어요. 그곳은 순수마저 무너뜨리는 잔혹한 현실이었죠. 그 아이는 형과 공범으로 10년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공범은 12년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는 여전히 어린 얼굴을 하고 있었죠. 민호는 그 눈빛에서 순수와 공포가 뒤섞인 것을 봤습니다. 그는 방화 후 살아남은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도 들었어요. 아이는 경찰 조사에서 끝내 무너져 내렸죠. 협박에 굴복해 할머니와 함께하던 삶이 깨졌습니다. 민호는 그 이야기를 전하며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 기억은 오래도록 남아있었다고 했죠.
민호는 그 아이와 며칠을 함께 지냈습니다. 아이는 늘 겁에 질려 있었고 작은 소리에도 움찔했어요. 그는 교도소가 자신이 있을 곳이 아니라고 울부짖었죠. 민호는 그 모습에 연민을 느끼면서도 차마 위로하지 못했습니다. 교도소는 누구에게도 따뜻한 손길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작은 동정심조차 약점으로 변하곤 했죠. 아이는 매일 같은 꿈을 꾸며 잠에서 깼습니다. 그 꿈은 불길과 비명으로 가득했다고 했어요. 민호는 그 이야기를 듣고 밤마다 마음이 무거웠죠. 시간이 흐르면서 민호는 교도소의 규칙을 몸으로 익혔습니다. 하루 3번의 식사와 정해진 점호, 모든 것이 틀에 박혀 있었어요. 작은 일탈조차 곧바로 징벌로 이어졌죠. 교도관들의 눈빛은 언제나 차갑게 빛났습니다. 살아남으려면 감정을 버려야 했어요. 웃음도 울음도 허락되지 않았죠. 민호는 인간이 어떻게 무표정으로 굳어가는지 느꼈습니다. 그 과정은 서서히 진행되는 변형이었어요. 교도소는 사람을 천천히 바꿔가는 곳이었죠. 교도소 안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벽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순박해 보이다가도 돌연 폭력적으로 변했어요. 이유 없는 분노가 방 안을 휘몰아치기도 했죠. 민호는 그 순간마다 숨을 죽이며 관찰했습니다. 말 한마디가 불씨가 될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침묵과 거리 두기만이 자신을 지켜주는 무기였죠. 그는 끊임없이 사람을 분류하며 선을 그었습니다. 가까이 하기엔 모든 것이 위험했어요. 긴장은 언제든 폭발할 수 있었던 거였죠. 민호는 낡은 책 속에서 잠시 숨을 돌렸습니다. 교도소 도서관에서 누군가 건네준 오래된 책이었어요. 활자 하나가 작은 창문처럼 다가왔죠. 그는 책장을 넘기며 잊고 있던 바깥 공기를 떠올렸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철창이 옅어지는 듯 했어요. 그러나 책을 덮자 곧 현실이 돌아왔죠. 방 안의 눈빛은 언제나 차갑게 그를 겨누고 있었습니다. 자유는 글자 속에만 머물렀어요. 현실은 다시 무겁게 내려앉고 있었죠. 어느 날 방 안에서 싸움이 터졌습니다. 작은 말다툼이 주먹으로 번졌고 공간은 곧 소란스러워졌어요. 교도관들이 뛰어왔지만 긴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죠. 민호는 구석에서 조용히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인간은 철창 안에서도 여전히 지배와 복종을 반복했어요. 권력 다툼은 어디서나 나타났죠. 그는 폭력이야말로 교도소의 본질임을 깨달았습니다. 교도소는 단순한 벽이 아니라 인간성을 갉아먹는 공간이었어요. 그곳에서 하루하루가 무겁게 흘러갔다고 했죠. 민호는 시간이 지날수록 교도소의 리듬에 길들여졌습니다. 그러나 익숙함은 곧 무감각으로 이어졌어요. 그는 공포보다 무감각에 더 놀랐다고 했죠. 하루가 흘러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고통조차 일상이 되면 감정은 닫혀버려요. 웃음도 울음도 점차 사라졌죠. 민호는 스스로 변하고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교도소는 두려움뿐 아니라 감각마저 지웠어요. 인간을 껍데기처럼 남기는 과정이 반복되었죠. 어느 저녁 민호는 창살 사이로 비를 바라봤습니다. 빗줄기는 자유를 상징했지만 그는 다가설 수 없었어요. 차가운 물방울이 벽을 타고 흘러내렸죠. 그 모습은 눈물처럼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는 손을 뻗어 보았지만 닿지 않았어요. 철창은 세상을 완벽하게 가로막고 있었죠. 빗소리는 교도소 안을 울리며 가슴을 적셨습니다. 그러나 위로가 되기엔 너무 잔인했어요. 그 감정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죠. 민호는 면회를 오지 않은 가족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실망했지만 억지로 이해하려 했어요. 교도소는 사랑마저 시험하는 공간이었죠.
멀리서 들려오는 소식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는 외로움에 잠식되어 갔어요. 그 외로움은 고통보다 더 깊었죠. 그러나 스스로를 다잡으며 하루를 버텼습니다. 희망의 끈을 놓을 수는 없었어요. 그것만이 마지막 생존의 무기였죠. 어느 날 교도소 방송에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단순한 멜로디였지만 그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음악은 잠시 벽을 허물어 주었죠. 그는 눈을 감고 과거의 풍경을 떠올렸습니다. 바람과 햇살, 웃음소리가 선명히 다가왔어요. 그러나 음악이 멈추자 현실은 차갑게 돌아왔죠. 그는 다시 철창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감정의 파도는 금세 사라졌어요. 마음속 공허만이 남아있었죠. 민호는 수감 생활 중 수많은 사람을 지켜봤습니다. 각자의 범죄와 사연은 달랐지만 얼굴은 비슷했어요. 죄책감보다 두려움이 깊게 자리했죠. 그는 그 눈빛에서 인간의 한계를 읽었습니다. 교도소는 모든 가면을 벗기는 곳이었어요.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순간을 목격했죠. 민호는 그 기록을 결코 잊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경험이 아니었어요. 인간이 무너지는 모습을 담은 증언이었죠. 민호는 어느 날 교도소 식당에서 긴 줄을 섰습니다. 밥 한 공기와 국, 그리고 반찬 몇 가지가 전부였어요. 그러나 그 소박한 식사조차 생존의 상징이었죠. 누군가는 식판을 던지며 분노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식판을 챙겼어요. 작은 행동 하나가 곧 시비로 번질 수 있었죠. 식당의 웅성거림은 늘 불안의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그는 젓가락을 잡은 손에 힘을 주며 버텼어요. 먹는 행위조차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었죠. 어느 날 밤, 민호는 꿈을 꾸었습니다. 철창이 열리고 바깥 공기가 쏟아져 들어오는 장면이었어요. 그는 자유를 향해 달렸지만 발이 묶인 듯 느려졌죠. 뒤돌아보니 거대한 파도가 자신을 덮치려 하고 있었습니다. 깨어난 그는 숨을 헐떡이며 땀을 흘렸어요. 옆에 수감자도 뒤척이며 불안을 감추려 했죠. 교도소의 밤은 모두에게 악몽이었습니다. 자유는 머릿속에서만 허용된 환상이었어요. 현실은 다시 무겁게 내려앉아 그를 짓눌렀죠. 민호는 교도소에서 배운 규칙을 하나 떠올렸습니다. 절대 먼저 말을 걸지 말 것. 그것이 생존의 첫 번째였어요. 작은 대화가 곧 약점이 될 수 있었죠. 그는 눈빛으로만 필요한 신호를 주고받았습니다. 방 안은 언제나 긴장으로 가득했어요. 말 대신 침묵이 유일한 언어였죠. 교도소는 인간을 최소한의 소통으로 묶어 두었습니다. 그 속에서 민호는 살아남는 법을 새겼어요. 침묵이야말로 생존을 지켜주는 무기였죠. 교도소의 운동장은 잠시 숨을 고를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조차 안전하지 않았어요. 작은 시선이 곧 도발로 해석되곤 했죠. 민호는 땅만 바라보며 조용히 걸었습니다. 발자국 소리만이 허락된 음악 같았어요. 주변의 발걸음은 언제든 폭풍이 될 수 있었죠. 그는 철망 너머 하늘을 바라보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바람 한 줄기가 유일한 자유였어요. 그러나 그 자유도 곧 사라지고 말았죠. 민호는 때때로 교도소 방송에서 흘러나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세상은 변하고 있었지만 그는 그 흐름에서 멀어졌어요. 시간은 잔혹하게 그를 가둔 채 흘렀죠. 그는 달력에 표시된 숫자를 세며 하루를 버텼습니다. 작은 칸 하나가 거대한 산처럼 느껴졌어요. 미래는 희미했고 현재만이 존재했죠. 그는 매일 같은 벽을 바라보며 숨을 고르곤 했습니다. 희망은 멀리 있었어요.
현실은 변하지 않았죠. 어느 날 밤 교도소 안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누군가 자해를 시도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곧 들것이 지나가며 사람들의 시선이 쏠렸죠. 민호는 얼어붙은 듯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인간이 극한에 몰리면 스스로를 해치기도 해요. 그것은 교도소가 주는 절망의 또 다른 얼굴이었죠. 그는 두려움과 연민이 뒤섞인 마음으로 밤을 보냈습니다. 잠은 오지 않았어요. 절망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죠. 민호는 교도소 안에서 여러 교도관을 만났습니다. 어떤 이는 차갑게 대했지만 누군가는 작은 온기를 보여줬어요. 그러나 그 온기마저 오래 지속되지는 않았죠. 교도관도 매일 긴장 속에서 버텨야 했습니다. 그는 인간이 환경에 의해 얼마나 변하는지 깨달았어요. 권력은 차갑게 굳어가고 감정은 사라졌죠. 민호는 교도관들의 눈빛에서 무게를 읽었습니다. 그 무게는 수감자와 다르지 않았어요. 교도소는 모두를 잠식하는 공간이었죠. 민호는 하루하루를 견디며 출소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다가올수록 두려움도 커졌어요. 바깥에서 다시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었죠. 그는 자유가 기쁨이면서도 공포라고 느꼈습니다. 교도소는 인간을 낯설게 만들었어요. 익숙한 세상조차 다른 얼굴로 다가오겠죠? 그는 그 모순 속에서 눈을 감고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간절했어요. 다시는 같은 길을 걷지 않길 바랐죠. 마침내 출소 날이 다가왔습니다. 철문이 열리자 그는 눈을 감고 숨을 들이켰어요. 공기는 낯설었고 세상은 멀게 느껴졌죠. 발걸음은 무겁게 느리게 움직였습니다. 자유는 두려움과 함께 찾아왔어요. 그는 다시는 같은 길을 걷지 않겠다고 다짐했죠. 교도소의 기억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 기억은 평생의 경고로 남았어요. 그림자는 철창박에서도 따라붙었죠. 민호는 지금도 그 시간을 떠올립니다. 그는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했어요. 가족과 함께 평범한 일상을 지키고 싶다고 했죠. 교도소의 기억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그것은 인간을 괴물로 만드는 무서운 현실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 시간을 이겨내겠다고 다짐했죠. 이 이야기는 범죄를 막기 위한 경고입니다. 누구도 같은 길을 걷지 않길 바랄 뿐이에요. 그의 증언은 우리에게 남겨진 울림이었죠. 오늘의 나이트메어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교도소라는 공간은 단순한 수용소가 아니라 인간의 본성이 드러나는 무대였습니다. 민호의 증언은 범죄가 남기는 상처가 얼마나 깊고 오래 이어지는지 보여주었어요. 그 안에서의 공포와 절망은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었죠.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절대 같은 길을 반복하지 않아야 합니다. 작은 선택 하나가 인생 전체를 바꾸고 그 끝은 철창과 고립일 수 있어요. 부디 이 증언이 경고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범이었습니다.